자, 앞에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너희들 거 교재를 봐. 1186번을 보도록 할게. 야, 이거 풀어줬던 거랑 똑같잖아. x가 1보다 커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자, 그래서 얘를 x-1의 제곱 플러스 4 나누기 x-1로 바꾸자. 자, x는 1보다 크기 때문에 x-1이 0이 아니니까 x-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상태 그대로예요. 자, x는 전부 다 x-1로 묶여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0보다 큰 걸 찾아야 된다고요. 지금 x-1이 0보다 커요.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 조건 찾았으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둘의 곱. 그래서 4가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m이 되는데 자,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인 4가 될까? 네, 그 더한 두 놈이 어떨 때? 같을 때. x-1의 제곱이 4일 때. 전개해서 방정식 푸셔도 되고요. 나는 그냥 x-1이 뿔마 2일 때. x가 1 뿔마 2일 때. 근데 x는 1보다 커야 되니까 x는 3일 때. 그래서 A, M, 합은 7,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187번이에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보다 크다 조건을 만드시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요게 중요한 힌트야. x는 x 플러스 1로 묶여 있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x 플러스 1 나누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0인데 형태를 변형하는 게 어렵다고. 계산은 쉽잖아. 자, 형태를 바꿔보도록 하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9예요. 위, 아래 x 플러스 1로 나누세요. x 플러스 1은 양수니까 나눠도 괜찮아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9.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최대값이야. 왜 최대값이야? 분모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최대값은 그대로 나머지들은 두고 산술기야 얘만 따로 해주시면 돼요. 2배 루트에 둘의 곱. 그래서 6분의 1. 자, 그럼 6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언제 갖느냐? 산술기하의 조건. 더한 두 놈이 같을 때 x 플러스 1의 제곱이 9일 때 x 플러스 1이 뿔마 3일 때 x가 마이너스 1 뿔마 3일 때 2 또는 마이너스 4. 근데 지금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죠? x가 2일 때입니다. 정답 6분의 13. 5번이 정답이에요. 88번. 양수 x, y에 대하여 자, 얘는 x가 알파, y가 베타일 때예요. 양수 xy예요. 양수 xy. 형태만 바꿨습니다. 자, 그럼 얘는 2차식이랑 산술기하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x가 2일 때 주어진 식은
뭐가 돼요? 2분의 4y, y분의 18, 마이너스 4가 되죠. 크거나 같다. 산술기야. 2배 루트의 둘의 곱, 상수항은 그대로 12 마이너스 4. 그래서 8입니다. x가 2일 때예요. y는 누구일 때요? 얘네 둘이 같을 때. 이 y는 y분의 18이랑 같을 때. y는 3일 때. 끝. 2, 3, 8, 13이 정답입니다. 너 과제 다 했니? 89번에서부터 보자. 활용 문제예요.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활용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식만 세워주면 되는데 길이가 차가워졌습니다. 많이 차가워졌어요.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이가 60m인 철망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우리 전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어디를? 난 여기를 x로 둘래. 여기 길이를 y라고 둘래. 그럼 60m는 어떻게 해서 60m가 되는 거죠? x가 2개죠. y가 5개예요. 그래서 2x 플러스 5y가 60이 되는 거죠. 우리 전체의 넓이의 최대값 뭐야?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x와 y는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갖다 쓸 수 있어요. 2x 더하기 5y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의 곱. 여기서 x,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 형태, 그 구조를 이용을 해서 x, y의 최대값을 구할 거야. 얘는 60이죠. 양변 2로 나누니까 30. 양변 제곱. 10으로 나누니까 90이 최대값입니다. 됐죠? 여기서 x, y 값은 어떻게 구해요? 산술기하를, 즉 최소값을 갖는 등호 성립 조건이 뭐냐? 2x랑 5y랑 같을 때거든? 그래서 이걸 연립하면 돼요. 그럼 x랑 y 값 구할 수 있어요. 등호 성립 조건이랑 연립하는 거야.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야. 산술기하는 그 조건이 까다로워. 무슨 조건이 있죠? 양수 조건이 있어요. 네. A가 양수, B가 양수였을 때 그 양수의 합은 2배 루트의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양수 조건이 아닐 때는 어떻게 써먹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실수 조건으로 좀 더 조건을 풀어준 거야. 대신에 그 식이 갖는 구조가 더 까다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거예요. ax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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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얘는 크거나 같다. ax, by, 목이 왜 이래 갑자기? 제곱보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이 구조를, 이 형태를 잘 봐둬야 돼. 여기다가 뭔가 대입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데 또는 최대값을 구하는데 써먹을 구조야. 그럼 얘가 정말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인가 확인을 해봅시다.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될까요? 부등식의 증명 빼면 됩니다. 자, 좌변을 전개할게요.
빼기 얘. 뺐더니 지워지죠? 지워지죠. 그러면 얘와 얘, 요 빼기 있어요. 그래서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 돼요. 자, 전부 다 실수거든요.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거든. 따라서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거든. 그래서 부등식이 증명된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러면은 등호 성립 조건. 얘가 언제 얘랑 그 값이 똑같아질까? 똑같아지는 경우는 여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ay가 bx랑 같을 때. 그럼 0이 되죠? 그럼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죠. x분의 a는 y분의 b하고 같을 때 똑같은 거예요.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이게 최소값 갖는 등호 성립 조건이에요. 자, 그럼 저걸 어떻게 써먹느냐? 여기 와서 보자. 실수 x, y에 대하여 x제곱, y제곱 보이죠? 5일 때 x 플러스 2y의 최대값, 최대값이야. 그럼 x 플러스 2y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구조를 갖다 쓴다니까?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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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그러면 x 플러스 2y의 최대값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 x 집어넣고 y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얘랑 x랑 곱해서 1x가 돼야 돼. 1.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곱해서 2y 돼야 돼. 그래서 2. 그러면 여기는 5, 얘는 5, x 플러스 2y의 제곱이 25가 최대값이야. 최대값 얼마? 5라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0. 자, 하지만 등호 성립 조건도 아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단계별로 이렇게 니네 학교는 안 나오니까. 자,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예요? 1분의 x가 그러니까 원래 1x였지 1분의 x로 바꾸는 거야. 2분의 y랑 같을 때예요. 2x가 y일 때 등호 성립 조건 x 플러스 2y가 5가 되는 거야. 그럼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y에다가 2x 집어넣으니까 5x 제곱, 5x가 되죠.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y가 얼마일 때? 2일 때야. 이게 코시-슈바처 부등식이에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활용 어떻게 푸나 잠깐만 보자. 120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둘레.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두자. 직각이죠. 직사각형이니까. 뭐가 보이죠? 피타고라스가 보이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5가 나왔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둘레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2x 더하기 2y의 범위를 구하래. 근데 x, y는 길이거든요. 아, 목 아파. 어떻게 돼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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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제곱. 내가 구해야 되는 범위 2x, 2y. 알고 있는 값. 그러니까 x, y. 유나, 여기 뭐 들어가? 그렇지. 여기? 그렇지. 그래서 8 곱하기 25죠. 아, 목 아파. 8이 16, 8, 5, 40. 얼마야? 200이잖아.
따라서 루트 200. 10루트 2. 정답 4번이요. 자, 근데 이거 산술기하 될까 안 될까요? 응? 넓이 구하는 데는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산술기하로 여겨지. 넓이는 뭐야? x 곱하기 y지. 그러니까 넓이 x제곱 y제곱. 둘이 한번 크거 나왔다. 2배 루트에 둘의 곱. 그러니까 요건 얼마? 25. 또 2xy. 왜? 양수니까.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 2분의 25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210페이지까지 왕중요 문제 있지? 왕중요. 왕중요. 왕중요들만 빨리 풀어봐. 왕중요. 아, 이거 함수 설명 잘 들어야 되는데. 연우가, 아유, 빠져가지고. 191번, 1191번. 자, 그러면 A니까 A분의 X, B분의 Y는 1.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웠었어요.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근데 얘가 어딜 지나가죠? 2,3을 지나가죠? 그럼 2,3을 대입해도 되겠죠? A분의 2, B분의 3는 1.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넓이죠. 2분의 1 A, B의 최소값은 이렇게 나왔죠. 됐죠? 자, 얘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래서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둘의 곱 A, B분의 6. 끝! 얘는 1. 양변 2로 나누고 AB 얼마? 24니? 정답 3번. 근데 사실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 어? 2분의 1에서 12? 코시슈브라치가 아니라 산술기하에서 어디 갔니? 야, 이거 너희들 180번 여기 181번 여기 잘 풀었어? 잠깐만. 아, 이거 아니고 그거 있는데. 그 문제를 너희들이 어려워한대. 아, 198번 풀어보세요. 198번 풀어보세요.
1198번 해줄게. 잘 봐. 풀이를 두 가지로 보여줄게. 첫 번째. 경빈이 코시로 풀었니? 산술기하로 풀었니? 자, 먼저 코시 슈바르츠를 보자. 유형 분류 자체가 지금 코시로 돼 있으니까 코시 슈바르츠 풀어줄게. 잘 봐. 근데 이게 내신에 잘 나오거든. 얘일 때 얘의 최소값은. 그리고 내가 틀린 풀이도 가르쳐줄게. 틀린 풀이도 알려줄게. 자, 보자. 내가 지금 2a 플러스 4b는 1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코시를 쓰려면 코시는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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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죠. 그럼 얘의 최소값이니까 얘는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a분의 2. 요거 제곱하면은 저거 되는 거 맞죠? 루트 b분의 루트 2. 요거 제곱하면 얘 되죠? 식을 좀 깔끔하게 쓰자. 차라리. 루트의 a분의 4, 루트의 b분의 2. 다음 알고 있는 거 저거. 루트 2a를 제곱하면 2a, 루트 4b를 제곱하면 4b. 그러면 얘가 1이고요. 얘가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건 뭐라 그랬냐면 얘랑 얘랑 곱해야 돼. 그럼 얘랑 얘랑 곱하니까 뭐가 돼? 2루트 2가 되죠.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돼요? 2루트 2가 되죠. 그래서 4루트 2의 제곱이어서 32가 정답입니다. 정답 4번. 두 번째 풀이. 산술기하. 이거 산술기하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된다. 2a 플러스 4b 곱하기 a분의 4 플러스 b분의 2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얘는 1이에요. 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예요. 자, 전개를 해봤더니 8 a분의 16b b분의 4a 이렇게 되거든.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에 둘이 곱하니까 64. 상수항은 그대로. 그래서 8이 16, 16, 32가 x의 최소값이라고 나와. 틀린 풀이. 답은 맞는데 풀이가 잘못된 거. 산술기하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줄게. 2a 플러스 4b 크거나 같다 2배 루트의 8ab. 다시 a분의 4 플러스 b분의 2의 최소값은 2배 루트의 둘의 곱. 여기서 루트 ab의 범위를 구해서 갖다 집어넣는 거. 자, 얘 얼마? 1이에요. 얘는요. 4 빠져나오니까 4루트 2ab예요. 그러면은 루트 ab는 4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걸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어서 얘는 4루트 2죠, 이거. 4루트 2 나누기 루트 ab니까 거기다가 저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루트 2 나누기 4루트 2분의 1이 돼서 32. 답이 똑같이 나오지? 근데 틀린 풀이야. 산술기하를 몇 번 썼어요? 2번 썼어요.
여기서 산술기하 썼고 여기서 산술기하 썼어. 산술기하를 2번 썼어. 틀렸다고 풀이가. 근데 맞았어 답이. 왜 그랬을까? 선생님이 한 문제 안에선 산술기하를 2번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 왜 2번 쓰면 안 돼? 등호 성립 조건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최소값을 최소값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가지 아파. 얘가 루트 AB가 되는 경우는 언제야? 더한 두 놈이 같을 때야. A는 2B일 때야. 자, 다시. 여기서 얘를 최소값으로 가지려면 등호 성립 조건 A분의 4는 B분의 2예요. 2A는 4B, 즉 A는 2B일 때요. 어때요? 등호 조건이 같기 때문에 올바른 답이 나온 거야. 근데 원래는 이렇게 푸는 방식은 좋지 않아. 하면 안 돼. 이렇게 풀었어? 여기다 대입했다고? 여기다 대입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 지금 너가 마찬가지인 거야. 얘가 얘를 최소값으로 갖는다라고 너는 지금 어디 갔어? 얘를 최소값으로 갖는다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럴 때의 등호 성립 조건인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왜? 얘가 최소값 갖는 등호 성립 조건도 너는 얘라고 그냥 가정하고 그걸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거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숫자가 조금이라도 바뀌어 버리잖아. 그럼 답이 틀리게 나와. 답이 안 맞아. 그래서 틀린 풀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맞았어도요. 여러분들 풀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올바른 풀이에요. 그러니까 곱해서 산술기에 한 번 써서 풀거나 또는 코시에다가 이건 좀 억지로 집어넣은 거지 형태를. 그치? 근데 난 이 풀이보다 이 풀이가 더 낫다고 봐요. 근데 이게 되게 잘 나와. 이 문제가 원래는 되게 많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왜 별로 없지? 이거 문제가 잘 나와야 돼. 이거 산술기하는 형태를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 함수에서부터 진도 나갑시다. 자, 함수 설명해요. 함수 개념 설명해 줄게. 잘 듣자. 함수는요. 펑션이라고 해요. 어떤 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F자를 갖다 와서 함수는 Y는 fx로 표현을 하는 거죠. fx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Y는 fx가 갖는 얘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함수에서는 무엇을 집어넣지? x 값을 집어넣어서 y 값을 구해. 그러니까 얘가 아주 좋은 거야.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적 있지 않니? 그치? 이거 초등학교 때 본 적 있죠? 얘가 F라고 하는 기계야. 에어프라이기 아니야. F야. X가 들어가면 띠디디디디디 계산이 돼서 Y가 도출되어져 나오는 결과값인 거야. 자, 한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1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집어넣는 값을 1을 집어넣으면 계산이 돼서 3이 나오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띠디디디디디 계산이 돼서 5가 계산되어져 나오는 그러한 어떤 기계, 작동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함수야. 자,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죠. 이쪽을 x, 이쪽을 fx라고 둬도 되고 y라고 둬도 되고요. f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인 1이 있다고 치면은 계산을 하니까 3이죠. 그래서 3에 대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의역 5에 치역에 5가 아니라 2구나. 2에 5가 대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 표현이 다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목이 갑자기 왜 이러지? 정의역자 우리가 함수의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존재 조건. 첫 번째, 정의역이 존재해야 돼. 두 번째, 그 정의역에 대응되는 치역이 한 개씩 존재해야 돼요. 물론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정리는 하긴 하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나? 얘는 안 나와 있네. 자, 여기에 만약에 3이 있어. 여기에 4가 있어. 근데 3이 화살을 쏘지 않아.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야. 다시. 2가 화살을 2대 쏴. 함수가 아니에요. 2를 넣는데 4가 나오거나 5가 나와? 그런 건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는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의 치역을 가져요. 물론 이쪽은 화살 2대 맞을 수도 있어요. 화살 안 맞는 애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정의역. 그럼 Y에 있는 모든 원소를 유나야 뭐라 불러?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 맞은 애 두 명을 뭐라고 불러요? 요거 두 개를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애들이 잘 헷갈려하고 잘 외우지 못해서 내가 이거 되게 유치하지만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은 1, 2, 3은 정의로운 애들이야. 그래서 화살을 쏴. 그래서 공공의 적에게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맞는 애들이 생겨. 그럼 화살 맞은 애들은 기분이 어떨까? 치역스러워. 치역이야. 유치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외워지니까 머릿속에라도 남으니까. 자, 그래서 화살 맞는 애를 치역, 이쪽을 공역이라고 불러. 이렇게 정의역이 무조건 존재해야 됩니다. 정의역이 없으면 얘는 함수가 성립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재료들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딱 하나씩만 나와야 된다고. 즉 정의역에 대응되는 치역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2는 5에 대응돼. 3은 5에 대응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이쪽은 사실 집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문자로 표기하면 안 되고요. 대문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집합이거든요.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모습을 우리가 수식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F 땡땡 X 화살표 Y. 무슨 얘기냐? 함수 fx는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이고 y 쪽으로 화살을 날린다, 대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얘가 이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수식이야. 외워둬야 돼. 나중 되면은 이거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x에서 x로 대응된다. 무슨 얘기냐? 이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x. 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어. x. 1, 2, 3이 있어. F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이 모양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기호와 수식과 조건들을 배워야 돼. 이게 함수야. 자, 문제 잠깐만 보자. 자, 222번. 자, 여기에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0 넣으면 2 나와요. 1 넣으면 3 나와요.
네, 다 있습니다. 치역이 다 있어요.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돼. 자, 마이너스 1 넣었어요? 얼마 나와요? 0 나와요. 0 넣었어요? 1 나와요. 1 넣었어요? 0 나와요.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었어요? 4 나와요. 문제가 되죠. 왜?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4가 나오는데 4가 공역이 없어요. 그럼 치역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불렀거든? 마이너스 1 넣었는데 얼마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4가 이쪽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화살을 날려 못 날려? 못 날린다는 얘기예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래서 1에 대응되면 돼요. 1 넣으면 0 나와요. 1이 0에 대응되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1은 화살 날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의 조건, 정의역에 대응되는 치역이 한 개씩 존재해야 된다는 만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아닌 게 되는 거야.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존재할 거야. 223번. 유나, 정답은 몇 번? 정답은 4번이에요. 잘 봐. 얘는 우리가 함수라고 안 불러. 왜 함수가 아니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번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요. 정의역이 여기가 있었어. 화살을 날렸어. 치역, 함수값을 얘기해. y값을 얘기해. y값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화살을 몇 대 날릴 수 있어? 1개씩 날릴 수 있어. 그래서 마치 이런 거야. 2가 화살을 2대 날린 것과 같은 거야. 2를 집어넣었더니 값이 2랑 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값이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결론.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에서는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나오면 안 돼요. 하나 나오죠. 하나 나오죠. 얘는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얘도 함수가 아니에요. 왜? 정의역에 대한 치역이 2개씩 나와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특별하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더 배우면 배우게 될 텐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함수라고 부르는 애들을 사실은 양함수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은 음함수라고 나중에 함수를 좀 더 넓게 가져가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225번이야. 풀어볼까? 풀어보세요. 선생님 풀어줄 거야. 앞에 보세요. 자, 두 집합 x, y가 있어요. 집합이에요.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그럼 무슨 얘기야? f 땡땡 x 화살표 y x에서 y로 대응된다. 이런 말이고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였을 때 이 대응이 함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은 이렇게 얘기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뭐가 나왔어요? 2차 다항함수가 나왔죠? 다항함수에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야. 정의역의 x가 0부터 3까지예요. 그래서 0부터 3까지. 그런데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죠. 정의역, 공역. 공역이 1부터 13까지야. 여기 어디에 있는 1부터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13까지야. 자, 여기를 13이라고 치자. 그러면 어때야 되는 거냐면 얘는 지금 정의역이 얼마죠? 정의역이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 안에서 나오는
함수값들이 2차 함수인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얘의 함수값들이 여기 안에서만 나와야 돼. 근데 정의역에 지금 얘의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에요. 그러면 얘가 1에서 가질 수 있는 값은 1 집어넣으면은 a-1이죠.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가 a-1이거든.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얼마가 나와요? 3에서 갔겠죠?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으니까 3에서 갔겠죠? 그래서 3에서 갖는 값이 얼마냐면은 3, 3, 9 마이너스 6 플러스 a 얼마? a 플러스 3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갖는 치역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해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a-1이에요. 최대값은요. a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최소값 a-1이 얘의 치역이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거든.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최소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여길 내려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여기 위쪽으로 나온다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지면 생각을 해보자. 1에서 함수값이 얘예요. 근데 지금 공역은 어디예요? 공역은 1부터 13까지거든. 그러니까 공역 안에 치역이 안 나오니까 함수가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 다음 최대값은 어떻게 되어야 돼?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면 얘가 만약에 그래 그렇게 해서 올라갔더니 이렇게 됐어 만약에. 그러면 역시나 3에서의 함수값이 13을 넘어가 버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A는 10 이하 그리고 2 이상 모든 정수 X의 개수는 13개. 뭐야? 아, 나 왜 더하고 있니? 빼야지. 10에서 2 빼고 1 빼니까. 잠깐 2 빼고 1 더하니까 9개. 정답 5번이요. 함수 값을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그냥 숫자 대입하니까. (229번) 풀어보세요. 229번이요.
자, 앞에 보세요. 선생님 풉시다. 자, 값을 구하려면 지금 f의 3-루트 5 더하기 f의 2루트 5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3-루트 5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어디다 집어넣느냐? 얘는 2점 얼마죠? 3에서 2점 얼마를 뺐으니까 얘는 0점 얼마일 거야. 따라서 3-루트 5는 위에 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3-루트 5 플러스 1이 되죠. 얘는요. 더하기 2루트 5는요. 2보다 큰 숫자예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4루트 5 마이너스 A. 그러면 A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등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얘는 2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위에 집어넣어도 되고 아래에 집어넣어도 된다는 뜻이지. 그 위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3. 아래에다 집어넣었을 때는 4-A. 그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죠. 그러니까 A는 1입니다. (230번) 나 이게 좀 그래. 이거 주기함수란 뜻인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 f의 마이너스 x는 f의 x.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대. 무슨 뜻일까요? 얘를 말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함수라는 걸 얘기해요. y축 대칭을 얘기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 얘가 성립하는 무슨 얘기냐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x는 0을 기준으로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둘이 같아지려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 얘기했던 거죠? 마이너스를 우습게 한다고. 얘기했었지 나 이거. 안 했었어? 외우는 방법. 마이너스를 우습게 하라. 그래서 우함수야. 다시. 두 번째. 이거 다 정리해 줄게. 지금 걷다 써놔라 어디다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의 x하고 똑같은 거. 얘는 어떻게 되고 있죠?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죠.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어.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기함수라고 부를게. 자, 기하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얘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불러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의 모습을 갖습니다. 세 번째, f의 a-x는 f의 a 플러스 x. 얘는 무슨 함수일까? 이런 얘기야. 얘는 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a를 기준으로 1만큼 뺐을 때의 함수값과 1만큼 더한 곳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A를 기준으로 2만큼 뺐을 때의 함수값과 2만큼 더했을 때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한 거야.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어느 만큼 뺀 것과 어느 만큼 더한 곳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렇게 성립하려면 어때야 되느냐? X는 A 대칭인 함수라고 부르면 돼요. 얘 보세요. 우함수죠. 뭐라고 그랬죠? y축, 즉 x는 0 대칭이라고 그랬죠. 여기 앞에 0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0 빼기 x, 0 플러스 x. 그래서 뭐야? x는 0, 대칭이에요. 얘는 x는 a 대칭이에요. 이해가 가야 된다. 외우기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에 대한 다른 표현. 다른 표현은 잘 봐. a 플러스 x를 내가 t라고 치환을 할게. 그러면 x는 t-a가 돼요. x에다가 t-a를 갖다가 집어넣을게. 그러면 f에 여기다 t-a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느냐면 2a-t가 돼. f에 t가 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뭐예요? x는 a, 대칭이 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4-x는 f의 x하고 똑같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x는 이 대칭 축인 함수가 되는 거야. 다시. 네 번째. f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a는 f의 x 플러스 a가 성립한다.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려면 x를 기준으로 a만큼 뺀 곳과 a만큼 더한 곳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x가 움직였어. 얘네들도 같이 따라가.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x가 갔어. 얘도 따라가.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주기함수예요. 얘가 저기 나와 있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주기가 2의 2인 함수야. 이런 말이야.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함수예요.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똑같은 게 계속 반복돼. 그러면 얘는 여기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다시 똑같은 값을 갖는 구간의 길이가 2a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주기가 2의 2인 함수라는 뜻이에요. 외우세요. 다시 x-a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x는 t 플러스 a죠? 갖다가 집어넣읍시다. ft는 얘가 t잖아. 얘는 x에다가 집어넣으니까 f의 t 플러스 2a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기가 2a라는 뜻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얘 보자. 얘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에서는 fx가 1-x제곱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 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만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F15 값을 구하래. F15래. fx 얘인데? 그럼 여기다 15 집어넣어? 아니, 집어넣을 수 없어. 여기 x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들은 누구냐면 얘네들이야. 그런데 아래에서 뭐라고 그랬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래요. 그러면 얘는 누구랑 똑같을까? 보자. x에다 11 집어넣어봐. 모든 실수 x에 대하니까 이거 항등식이잖아. x에다 11 집어넣어도 돼. 그럼 F15는 누구랑 똑같아? F11. 얘는 누구랑 똑같아? F7. 얘는 누구랑 똑같아? F3. 얘는 누구랑 똑같아? F-1. 그러면 이제 정의역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로 찾아왔어. 그럼 이제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되죠. 집어넣으니까 0 나와.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야. 정답은 3번 0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선생님이 그래프를 잠깐만 그려줘 볼게. 잘 봐. 그래프를 이거 싹 다 썼지?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사실 두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너희들이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세요. 세 가지. 점대칭도 있고 뭐 있는데
나중에 더 배우세요. 지금은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잘 봐.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런 거야. 얘는 그래프가 0 집어넣으면 1 나오거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와.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와.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죠? 주기가 4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주기가 4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져요. 15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15는 15가 대충 여기 있나 봐. 근데 얘의 값은 얘랑 똑같아. 얘의 값은 4, 4칸 뒤로 가. 4칸 뒤로 가니까 얘랑 똑같아. 4칸 뒤로 가. 얘랑 똑같아. 그래서 함수값이 0이라고 나오는 거야. 주기함수는 그런 거야. 주기함수, 얘는 주기함수란 뜻이야. 주기함수는 무슨 뜻이야? 똑같은 모습이 복사, 붙여넣기, 붙여넣기, 붙여넣기로 반복되는 모습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정의역의 길이가 얼마야? 4야. 정의역을 길이를 4라고 잡았으니까 주기가 4인 함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뭐 질문하겠지? 자. 자, 이거 풀려볼게. 야, 234번. 앞에 보세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f의 4분의 x-1은 2x-1이었을 때 f2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뭘 집어넣어야 되지? f2를 구하고 싶다니까? x에다가 9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x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f의 4분의 9-1이 돼요. f의 4분의 8이니까 2가 돼요. 근데 x에다가 9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9를 갖다 집어넣으면 9이 18-1이어서 17이 돼요. 정답은 17. 2번이 정답이야. 그런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너희들은 여기서 뭘 알아내야 되냐면 f의 x는 어떻게 돼?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fx는 뭔가요? 자, fx를 찾으려면 우리가 x-1 나누기 4를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x는 4t 플러스 1이죠. 얘가 어떻게 되나 보자. ft는 2x 그러면 8t 플러스 2 빼기 1 그래서 8t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fx는 누구예요? fx는 그대로 문자 종류 상관하지 마세요. 8x 플러스 1이라고 찾아져요. 문제에서 f2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f2는 8이 16 더하기 1, 17이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9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9를 집어넣으면 괄호 안이 2가 되니까 정답 나오잖아요. 그건 정답 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너희들이 fx를 구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치환을 해서 어떻게? 괄호 안이 더러울 땐 앞으로도 많이 쓸 거야. 괄호 안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져 있을 때는 우리는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단순화시켜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해보자. 1237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 fx에 대해 fx는 7의 x제곱의 1의 자릿수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유나야? 너 되게 부산스러워. F1 얼마야? F2는 얼마야? 네, 맞아요. 1의 자릿수. 그냥 계속 하면 돼요. 3이에요. 1이에요. 7이고요. 9고요. 3이고요. 이거 이해 가니? 반복되죠? 7931, 7931, 7931.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 7931의 합, 정답 20. 이건 쉬운 거니까. 쉬고 하자. 자, 계속 설명을 할게. 자, 함수의 조건이 뭐였었냐면, 함수의 조건이 뭐였죠? 첫 번째, 정의역 존재해야 되죠.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모든 정의역 x에 대하여 fx가 존재해야 돼요. 그 정의역에 대응되는 치역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두 함수 f는 g, 함수 fx와 함수 gx가 같다. 함수의 상등이라고 해요. 함수의 상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예요. 정의역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정의역에 대응되는 치역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함수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f에다가 만약에 a를 집어넣었을 때 g에다가 a를 집어넣은 값이 같아야 돼. 여기서 a는 정의역 x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보자. (1248번) 식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자, 문제 잠깐만 예를 들어서 보자. 예를 들어서 fx가 절대값 x였어요. gx가 x의 세제곱이었어요. 정의역에 만약에 1과 0만 있으면 둘 다 정의역이 만약에 1과 0만 있으면 정의역이 일단 같아요. 두 번째, 그 정의역 전부 다 f에다 1 넣었을 때 1 나와요. g에다가 1 넣었을 때 1 나와요. f에다가 0 넣었을 때와 g에다가 0 넣었을 때가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1, 0, 1, 0, f 어떻게 돼? 뭐 1, 0, 마이너스 1 상관없어요. 공역은 상관없어요. 자, 1 넣으면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와요. 그 대응되는 모습이 G 또한 1, 0을 집어넣으면 1 넣으면 1 나와요. 0 넣으면 0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모습이 똑같죠? 그러니까 식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둘이 대응되는 모습이 그리고 정의역이 둘이 같으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정의역에 마이너스 1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 나와요.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어때요? 정의역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둘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의역이야. 정의역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의역을 제한시킴으로써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야. 아, 진짜 되게 안 보인다. 씨. 봅시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에서 정의된 도함수 fx, gx가 있어요. f는 g일 때 정의역, 집합 X에서 정의된 뭐야?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세요. 정의역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f에다가 a를 넣었을 때 g에다가 a를 넣었을 때 같게끔 하는 a만을 정의역으로 가지면 되는 거야. 자, f에다 a 넣었어요. 뭐가 나와요? a의 세제곱 플러스 2가 나와요. g에다가 a를 넣었어요. 그러면 2a제곱 플러스 a가 돼요. 그 둘을 값이 같게끔 만드는 a를 찾아줍시다.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합시다. 1, y, 1, 2. 1 넣으면 0 나오죠.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a-1, a 플러스 1, 또 a-2.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 1, 2라고 근이 나오게 돼. 그러면 정의역에 뭐만 있으면 된다고? 얘네들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3개라고 해서 틀려오죠. 정의역에 얘네들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뭐만 있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얘만 있어도 돼. 다시 얘기할게. 정의역 x에는 마이너스 1만 있어도 둘이 같은 함수가 돼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둘이 똑같거든요. 1만 있어도 돼요. 2만 있어도 돼요. 마이너스 1과 1만 있어도 돼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집합이야? 몇 개? 2의 세제곱 빼기 1개. 요 빼기 1은 왜 뺄까? 마이너스 1, 1, 2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 하나를 제외한 정답은 7개가 집합 X의 개수가 돼요. 이해가니?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자, 다시. 그러면은 1245번 보자. 문제 볼게. 정의역 마이너스 1, 2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두 함수.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봐야 돼. 진짜 되게 안 보이네. 정의역 마이너스 1, 2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그럼 실수 전체의 집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공역이 되는 거야. 공역은 전부 다 화살 맞을 필요는 없죠. 얘는 정의역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를 넣었을 때 값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함수의 상등이 되겠죠.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b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a 플러스 b는 2라고 식이 하나 나오고요. f에다가 또 뭐 집어넣어야 돼?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2를 넣었을 때와 g에다가 2를 넣었을 때 같아지는, 그래서 f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2a, g에다가 2를 넣으면 2 플러스 b,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 둘이 연립해야 되겠죠. 변변 더하니까 3a는 0, a는 0, b는 2. 자, a가 0, b가 2라면 두 함수는 정의역이 제한된 마이너스 1, 2가 정의역으로 있을 때 두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46번 빠르게 푸세요. 46번이요. 너 그거 어떻게 됐냐? 잘 처리됐어? 어? 너가 알려드려. 너 보험 들어놨지? 너 보험 들어놨을 거야. 너 뭔가 보험 있을 거야. 어머니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학원에 늦어서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 얘기를 해봐. 나도 애를 기르니까 그렇거든? 나도 우리 아이가 자전거로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 자동차랑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 뭐가 있냐면 보통 보험을 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특약 중에 뭐가 특약이나 아니 기본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게 기본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 일배책 보험이라고 하거든. 그럼 거기서 너가 낸 사고에 대해서 자전거는 해당이 돼. 그럼 보험 처리를 해줘. 그럼 그것도 있고 또 카카오 자전거였지. 카카오에서도 쟤네들도 보험을 들어놔. 그것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그러니까 그 두 개에 대해서 뭐 어머니 알아보시긴 하셨겠지만 알려드려봐. 혹시나 정보가 될지 모르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여러 가지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자. 자,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함수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1대1 함수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냐? x1과 x2가 같지 않다이면 fx1과 즉 뭐야? 치역도 같지 않다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정의역이 다르면 함수값은 다 다른 거야. 얘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살펴봅시다. 이런 거예요. 정의역 x는요. 자신에 대한 치역을 무조건 하나는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이 2, 2가 1, 3이 4 이렇게 대응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1대1이에요. 하나당 하나가 연결된 거예요. 절대 화살을 두 대 맞은 애가 생기지 않아요.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왜? 화살을 두 대 맞았거든요. 1대1 함수는 하나당 하나가 연결된 경우에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지금 어때요? 정의역이 다르니까 갖게 되는 함수값도 다르죠. 얘가 되게 중요한 건 너희들이 나중에 대수에서 방정식을 푸는 조건이 됩니다. 야,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지? 대우. fx1과 fx2가 같다이면 x1은 x2이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써먹게 될 거야. 자, 아무튼 중요한 건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연속인 함수의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그래야 돼. 만약에 봐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어떠한 값을 갖는 정의역은 몇 개? 두 개인 거야. 화살을 두 대 맞지요. 화살을 두 대 맞아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닌가? 왜? 얘는 화살 두 대 맞았거든. 화살 두 대 맞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쪽이 공역이잖아. 너 이해 가니? 그림에서? 됐죠?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연속 함수에서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요.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를 하면은 화살을 두 대 맞는 애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자? 가로줄을 그으면 돼. 다시 얘기할게. 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세로줄을 그으세요. 세로줄을 그어서 교점이 두 개 나오면 함수가 아니야. 가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 나와?
가로줄이 2개 나와? 교점이 2개 나와? 그럼 어떻게 돼?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보자. 여기서 보자. 몇 번? 1251번. 자, 여기서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거 고르세요. 누구? 승훈이 대답해봐. 니은. 또. 기억도 돼요. 리을도 돼요. 디귿은 안 돼요. 왜? 가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이 2개 나오니까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1대1 함수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좀 다르죠. 1대1 대응은요. 그 조건이 1대1 대응인 함수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조건 1대1 함수여야 돼요. 1대1 함수여야지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좀 더 큰 카테고리야. 1대1 함수들 중에서 일부분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유나, 이쪽 전체에 있는 얘네들 원소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공역이야. 지금 얘는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되지 않아. 왜? 얘네들만 치역이거든. 3은 공역에는 들어가는데 치역이 되지 않아. 어떻죠? 공역과 치역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네 1대1 함수까지만 되고 1대1 대응은 되지 않아.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1, 2, 3 1, 2, 3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하나당 한 대씩 맞아야 되거든? 왜? 1대1 함수여야 되니까. 공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 같아야 돼요. 왜? 화살 안 맞는 애 없어야 되죠? 화살 다 한 대씩 맞죠?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 다음 화살 맞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 돼요. 자, 만약에 연속함수의 경우에는 이어져 있는 연속함수의 경우에는 1대1 함수라는 조건 때문에 뭐만 해야 돼?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걸로 연속을 만드시면 됩니다. 얘 때문에 자, 공역과 치역이 같다. 연속해야 됩니다. 자, 얘 잠깐만 보세요. 얘 1대1 함수는 되는데 뭐가 안 될까? 1대1 대응이 안 돼. 자, 문제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그래프. 그럼 정의역이 뭐지? 정의역이 뭐야? 실수 전체 집합이야. 공역이 뭐야? 실수 전체 집합이야. 얘는요, 지금 함수가 R에서 R로, 즉 모든 실수에서 모든 실수로 대응이 됩니다. 그러면 치역이 뭐가 돼야 돼? 모든 실수가 돼야 돼. 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1대1 대응은. 자, 얘는요. 어때요? 치역이 어디예요? 치역이 여기 있는 애들은 화살을 맞았겠죠? 화살을 맞았겠죠? 여기 있는 애들은.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은 어때요? 화살을 안 맞았죠?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다릅니다. 감소만 하는 건 괜찮아요. 화살 2대 맞는 애는 없겠어.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까지만 되고 1대1 대응은 되지 않아. 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서. 니은을 봅시다. 윤아야, 니은은 1대1 함수는 돼. 아까 했으니까. 1대1 대응은 될까 안 될까? 지금 얘 여기가 전체 다 공역이야. 공역이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치역은 어디야?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만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얘네 1대1 함수까지만 돼요.
얘는 그냥 뭣도 아닙니다. 얘는요. 됩니다. 1대1 대응이 돼요. 그래서 1대1 대응은 1개, 1대1 함수는 3개가 돼요. 여기는 전부 다 공역이에요.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화살을 전부 다 맞죠? 그래서 전부 다 치역도 됩니다.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서 리을 1대1 대응이 돼요. 중요한 건 이제 너희들은 배웠으니까 그냥 얘기를 해줄게. 1대1 대응이 중요한 이유 뭐야?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에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입니다. 1대1 대응은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야. 이거 중요한 문제, 그 문제가 있을 텐데 어디 갔나? 어디 갔나? 범위로 만들어서 푸는 거 어디 갔나? 에이, 아래쪽에 있구나. 자, 1255번 풀어보자. 야, 니네 갈 때 이따가 셔틀 타. 올 때 셔틀 탔니? 잘했어. 더운데 밖에 걷다간 쓰러져. 나 옛날에 쓰러진 할머니들 막 봤었거든. 그래서 밖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예요. x가 정의역. 그런데 x로 뭐야? 공역 얘기하고 있는 거죠. f 땡땡 x 화살표 x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x가 정의역, x가 공역. 자, 그런데 fx가 1대1 대응일 때 실수 a, b에 대하여 b-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1, f의 0, f의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치역이죠. 값이 치역인 건 이해가 가시죠? 그 값들이 다 어때야 돼? 다 달라야 돼.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0, 1 화살을 다 한 대씩 날려야 돼. 그러니까 값이 다 달라야 되는데 나온 값들 또한 어때야 돼? 마이너스 1, 0, 1 중에서 나와야 돼. 자, f의 마이너스 1 계산 한번 해봅시다.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f0은요 1이에요. 0은 1에 연결됐다. f의 1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1 됐죠? 그러면은 얘네 둘은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 마이너스 1과 0 중에서 하나씩 가져야 된다. 마이너스 1 또는 0이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b-a의 최대값. 첫 번째. a-b가 1이고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유나야 무슨 값 가져야 돼? 왜 안 듣지 쟤. 얘는 무슨 값 가져야 돼? 얘네 둘이 무슨 값 가져야 돼? 얘네 둘이 무슨 값? 마일이랑 0 나와야 돼. 얘가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럼 얘 뭐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0 나와야 돼요. 변변 더해버리자.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3.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 b는 2분의 1이라고 나와요. 두 번째. 만약에 a-b 플러스 1이 0이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얼마 나와야 돼, 유나야? 맞아요. 마이너스 1이죠. 변변 더합시다. 2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분의 3. b는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자, 문제에서 b-a의 최대값, b-a의 최대값 얼마?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2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정답 2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야. 유형 7번이 진짜 중요합니다. 유형 7번이요. 자, 선생님 얘기했었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때야 된다? 1대1 함수여야 되고,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느냐? 문제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얘가 1대1 대응일 때 A의 값의 범위는, 문제 봅시다. 얘 0 집어넣으면 2 나와요. 함수가 어떻게 되나 보자. 0에서 함수가 체인지 되지. 0보다 작을 때는 얘래. 그래서 이렇게 와서 2.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거 직선이야. y절편 2야. 0 집어넣으면 얘도 2 나와.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야 돼? 올라가도 될까? 안 돼요. 그러면 1대1 함수가 안 되거든요. 어때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 이렇게 내려가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직선의 기울기가 0보다 내려가잖아. 작아야죠. 그래서 A의 범위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됩니다. 정답 4번이죠. (1262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해보자. 자, R에서 R로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서 정의되고 모든 실수 X 값을 공역, 치역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를 넘어가면 직선이 되어야 돼요. 2 전에는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야. 꼭지점 X좌표가 2니까. 그러면 생각을 하자. 2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얘 직선이에요. 어때야 돼? 유나야, 얘 이렇게 내려가도 되니? 1대1 대응이니까 안 돼요. 왜? 올라왔잖아. 그럼 올라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때야 돼? 2a-1은 0보다 커야 돼요. 왜? 기울기니까요. 기울기는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이렇게 y축이 있잖아.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갔다라고 치자. 그러면 치역을 조사해 봅시다. 치역을 조사해 보자. 화살표 맞아, 화살표 맞아, 화살표 맞아. 여기까지가 화살표 맞으네. 화살표 맞으네. 얘네들이 화살표 맞으네.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어때요? 화살을 안 맞았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족을 뭐 시켜요? 1대1 대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노란색은 치역인데 흰색은 공역인데 얘는 어때요? 화살을 안 맞았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여기 채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 연결되면서 나아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2에서의 함수값이 얘한테 2 넣은 거랑 같아야 돼. 선생님, 얘는 x는 2보다 작은데 얘한테 2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넣어도 된다고 이제. 왜? 그 값이 같아야 되니까요. 빈 동그라미가 같아야 된다고요. 자,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 8, 3b가 위의 식에다 2를 집어넣었을 때 4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플러스 1과 같아야 돼요. 계속 합시다. 4,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의 2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a는 2분의 5 플러스 2b가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바꿨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정수 b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b의 범위를 구해야 돼. b의 범위를 구해야 돼서 2a는 꼴로 만들어서 갖다가 집어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5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b의 범위가 나옵니다. 정수 b 찾으시면 되겠죠.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니네들 배웠었을 텐데 이거 이해하나? 이거 아나? 한번 풀어봐봐. 1265번 한번 풀어보세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풀어보세요. 1265번. 자, 제대로 설명을 해 줄 테니까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제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함수는 이해가 되게 중요한데. 잘 봐. 설명할 테니까. 집합 x,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집합 y, 0부터 2까지 로의 1차 함수예요. 뭐예요? 직선이죠.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이야.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에 대하여 4a,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단 a는 양수이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의역 x가 이거 준호이 풀었니? 마이너스 1부터 여기 어딘가에 있는 3까지가 정의역 x예요. 공역은요. y가 이렇게 있으면 0부터 2까지가 공역이에요. 여기가 공역이야. 그럼 얘네들은 어때야 돼? 화살을 다 맞아야 돼. 화살은 어디서 날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서 날려. 자, 그러면 일단 잘 봐. 박스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 핑크색, 오른쪽 핑크색을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함수가 돼. 무슨 얘기냐? 잘 봐. 얘가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갔어. 함수가 안 돼요. 함수가 안 돼. 왜 그런가 잘 봐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여기야. 3에서의 함수값 여기야. 어때? 공역을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나간다 해서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치자. 그러면 얘네 1대1 대응이 될까? 함수는 됩니다. 그런데 공역을 살펴보자. 여기서의 함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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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값. 그래서 여기가 화살을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야? 치역이야. 공역은 이만큼인데 치역은 이만큼이네. 어때?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1대1 대응을 만족을 못 시켜요. 지금 얘는요. 1대1 함수까지는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1대1 함수까지는 돼요. 근데 1대1 대응까지는 안 돼요. 왜?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그냥 아예 해법을 알려줄게. 꼭지점 지나가면 됩니다. 꼭지점을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을 만드는 직선은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 정의역 제한시켰어. 공역 1에
여기서 직선이 1대1 대응을 만들려면 그냥 꼭지점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꼭지점 지나는 애인데 유나야 1번과 2번 중에 누가 정답이야? 그렇죠. 왜? 잘했어. 맞아. A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니까 1번이야. 그럼 2번은 아니야. 그럼 1번 찾아야 되는데 그럼 1번 직선은 어떻게 찾아? 지나간대잖아. 어디를? 마이너스 1,0이랑 3,2를 지나간대잖아.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죠. 끝. 정답입니다. 4AB 완성시키시면 되겠죠. 요게 2차 함수짜리로 있는데 어디 갔지? 268번 지금 풀어보세요. 풀어줄게. 자, 두 집합 x는 1 이상, 2 이하,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함수 a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일 때 ab에 대해 a 플러스 b의 값은 a는 양수이다. 그럼 내가 1대1 대응인 다항함수 나오면 뭐 만들려고 그랬죠? 박스 만들려고 그랬죠. 박스 만듭시다. 보세요. 이렇게 돼서 x는 1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x는 2가 있어요. 박스 만들어야죠. y는 마이너스 2가 있어요. y는 3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어딜 지나가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을 지나가야지 함수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하나 더 있어. 잠깐만. 저거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왜? 함수 값을 얘는 정의되지가 않아. 그냥 제대로 그림을 그리자. 지금 여기서 갖는, 자,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갖는 값은 얘거든? 어때? 벗어나 버리지. 그래서 함수가 안 된다고. 자, 근데 얘는 어차피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자, a가 양수래요. a로 묶읍시다. x의 제곱 2x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a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예요. 그럼 얘네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 여기가 꼭지점으로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 내가 뭐라고 그랬죠? 왼쪽 편, 오른쪽 편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됐죠? 그럼 얘가 여기 지나가야지.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지나가야죠. 그쵸? 정답 어디 지나가야 돼요? 1, 마이너스 2, 2, 3 대입해서 AB 찾으시면 돼요. 끝. AB 연립해서 찾으면 돼요.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어때? 치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치역이 된다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치역이 된다고. 그치? 다 치역이 되죠. AB 연립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1대1 대응까지는 설명 끝내야지. 상등함수와 상수함수는 다음 시간에 할게. 1대1 대응까지는 해야죠. 방금 한 거 똑같은데 뭔가 좀 달라. 1271번 말고 1272번 풀어보세요. 1272번을 풀어보세요. (127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집합 x는 a 이상이 x는 a 이상이래.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f는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집합 x는 뭐예요? a 이상이래요. 그럼 a 이상이 얘의 원소야. 자, fx는요.
x제곱 ax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하자. 그러면은 얘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에서 얘는 1차 함수 여기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자, 71번은 쉬워요. 여기에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 어때야 되냐면 보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1이에요. 공식에 따라서 구한 거야. 만약에 정의역이 여기가 나와버리면 즉 얘가 만약에 a랑 똑같아지면 a 이상이 정의역이니까 이쪽만 살아남아. 어때? 증가만 남죠. 그쵸? 괜찮아요. 증가만 살아남으니까 무엇을 만족시킬 수 있죠? 1대1 함수를 만족을 시킬 수 있어. 1대1 함수를 만족을 시킬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문제가 되는 건 자, 이 경우에 잠깐만 풀어보도록 하자. 자, 얘가 얘. 그럼 마이너스 1은 2a 제곱. 일단은 말이 안 돼요. a 제곱이 양수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안 되죠. 근데 얘가 갖는 최소값이 얼마 나와야 돼? 잘 봐. 공역이자 얘가 치역이잖아요. 치역이 a 이상이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최소값이 a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a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a가 나와야 된다니까? 왜? 치역이 a 이상이랬거든. a 집어넣으면 a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FA는 A예요.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은 A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 해버리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라고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맞을까요? 2가 맞을까요? 자, 보자. 어때야 돼? 꼭지점보다 오른쪽에서 나와야 돼. 다시. 만약에 A가 여기 썼다라고 치자. 그럼 어때? A에서 A 나오지. 근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지. 1대1 대응이 안 된다니까? 마이너스 2A분의 1보다 꼭지점의 X좌표보다 정의역이 시작하는 A가 더 오른쪽에 있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갔다고 치자. 만족하니 안 하니? 그죠? 그래서 2입니다. 정답. A는 2. 그러면 2 집어넣으니까 fx 함수가 x의 제곱 2x 마이너스 6이고요. f의 5, 25, 10 마이너스 6. 정답 29요. 자, 여기까지 최다 빈출 왕중열을 싹 다 푸세요.